의뢰인께서는 음주 전략이 2번이나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1.05%의 수치로 또다시 적발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단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결국 저는 무죄 전략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저의 실제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나 있는데 또 적발됐다면 실형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실제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 전략이 2번이나 있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의 피해 차량도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봐도 이건 무조건 실형이다 싶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전개와 제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했는지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1.05%의 수치로 또다시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상대 차량과 접촉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검찰은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 즉 구공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형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저 역시 처음에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단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결국 저는 무죄 전략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단속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주 측정 당시에 경찰의 단속 행위가 절차상 위법하거나 알코올 수치 산정에 의문이 드는 정황이 있었던 거죠. 이런 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한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땐 단순히 나는 안 했다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 가능한지, 그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행동, 경찰의 단속과 진술서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전체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했고 법정에서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흔들림 없이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0.1% 이상의 수치와 피해 차량까지 있는 사건이 무죄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그렇기에 이 사건은 저에게도 의뢰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의뢰인분은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계십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지, 경찰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운전 사실 자체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정확한 분석과 준비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보단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음주 전력으로 인해 걱정이 크신 분이라면, 실형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많은 사례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승소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